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팀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 하락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뭐 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이어졌던 카카오 네이버 두 양대 산맥 플랫폼의 급락세로 인해서 시장의 심리가 더욱더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금융당국의 플랫폼 제재, 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 단기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이틀간의 시가총액 13조 원이 사라질 정도로 급락세를 보였던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또 주식공장장 TV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 물론 당국의 규제, 그죠? 금융당국의 규제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중국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 같은 이런 기업들, 그죠? 빅테크 그룹의 당국의 규제,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올해만 주가가 20% 급락세를 보여줬어요. 자, 이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카카오 네이버 집중적으로 매도를 이틀 동안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 1등, 2등이 바로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였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시각이 변한다. 이 부분이 다소 좀 납득이 안 돼요.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규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공매도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카카오가 네이버가 공매도 그죠? 오늘 하루 규제를 받으면서 공매도가 하루 그죠? 제한이 되는 공매도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 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추세가 견조했다 갑자기 이렇게 이틀 동안에 급락하는 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받아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 이 시스템이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죠? 유망하고 잠재력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악재를 맞아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걸 다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NC소프트 기억나시죠? NC소프트 주가도 물론 조정이 길어졌습니다만 최근 신작 게임에 대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일단 런칭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자 또 동학개미들이 나서면서 저가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네이버가 부러지면서 어제 하루 카카오 네이버 외국인들 순매도 1, 2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누가 다 고스란히 받았습니까? 이 동학개미들이 다 받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과연 여러분들 삼성전자 동학개미가 받아내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NC소프트의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수급까지 또한 카카오 네이버가 크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상 올해 상반기까지 재작년부터 시작된 최고의 주도주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렸던 주도적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비교도 많이 당했었죠. 그렇죠?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잠재력을 더 높게 판단을 했었어요. 뭐 네이버도 좋지만 주로 카카오에 대한 추천도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각은 저희들이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카카오에 대한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 뭐 회원분들도 그렇고요, 또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 청취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또 비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카카오를 매도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카카오 실적이 지금 나쁩니까? 성장성이 둔화됩니까? 그때는 규제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죠? 지금처럼. 근데도 매도를 한 이유는 오늘 카카오 네이버의 급락 이유는 따로 있다와 바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뭐 매도 타이밍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아직 못 팔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때 고점이 얼마였었어요? 뭐 정확하게 이제 6월 2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고점이 한 17만원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때 못 팔았는데 지금 13만원까지 이탈이 된 상태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 네이버 카카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한숨이 나올 정도의 모습인데 사실 금융당국에서 24일까지 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금융당국, 금융위원회에서는 네이버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펀드라든가 보험상품, 그죠? 이런 것들,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광고로 안 보는 거예요, 그죠? 중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중개로 해석하게 되면은 금융위원회의 등록 및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4일부터 시행이 되면 24일까지 카카오 네이버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 뭐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은행업이라든가 증권업이라든가 손해보험업 라이센스를 다 갖추고 있어요. 뭐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10조 원이 사라질 정도로 이게 과도하게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앞서도 그런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중국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죠. 중국 빅테크, 뭐 바이두 말씀드렸었고 알리바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도 주가가 급락을 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미리 겁먹은 거죠. 아, 한국도 칼을 뽑아드는구나. 그죠? 빅테크 기업에. 그래서 서둘러서 좀 과도하게 매도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네이버, 카카오 두 개 합쳐서 시총이 13조가 없어져야 되는 만큼의 강력한 매도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조금 더 뜸을 들여볼까요, 여러분들? 자, 근데요,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에 급락한 이후에,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적인 매력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단기적인 악재예요. 네이버나 카카오 네이버한테는 금융당국의 또 정책적인 규제가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보세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실적이 어떻죠?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거기다가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 게임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조금 있으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는데, 자, 이러면 카카오페이도 상장이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까지 나옵니다. 이건 약간 좀 오바된 얘기고요. 자, 어찌됐든 성장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웹툰 사업도, 그죠? 또 게임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딘 말씀드렸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웹툰이 태국 시장에 진출한 지 3달 만에 매출 1위예요. 애플 앱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위예요. 일본에서도 1위예요. 네이버를 제쳤다라는 거. 지난번에 예전에 다 여러분들께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성이 유효하고 잠재력이 여전히 풍부하고 거기다가 실적까지 좋은데 이렇게 많이 빠진다. 이거는 사실 오바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자, 주가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카카오 이런 말씀을, 이게 지금 일봉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펑펑 떨어져서, 아니, 지난 주가만 해도 15만원대 왔다 갔다 했던 주식이 지금 12만원대. 그죠? 말도 안 되죠? 어떤 악재가 나왔길래, 어닝 쇼크도 아니고요. 그쵸? 뭐 상장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죠?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실적이 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전부터 그런 말씀드려요. 카카오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죠? 자, 바닥권 2만원이라고 본다면 2만원짜리가 17만원까지 갑니다. 그죠?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이 한 번 밀리고 한 번 악재에 의해서 수급이 무너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래서
많이 오른 주식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카카오는 이미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지금 현재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뭐 뱅크, 그 외에 카카오 모바일, 모빌리티,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의 성장, 잠재력 이런 부분이 미리 카카오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카카오 주가가 이제 20만원 향해서 올라가고 30만원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경천동지할 만한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카카오가 여기서 실적이 크게 둔화되지 않고 성장성이 지속이 된다면 주가는 유지를 할 거예요. 박스권에서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 삐끗하게 되면 지금처럼 쿵쿵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규제에 의한 어떠한 촉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도에서 수급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자, 만약 규제 때문에 그렇다, 핀테크의 규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뱅크, 또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반사 이익을 얻을 때가 어디예요? 기존 시중은행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쵸. 카카오가 떨어지는 것만큼, 네이버가 떨어지는 것만큼 올라야 되잖아요. 하나금융지주 지금 이래요. 단지 빠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신한지주 어떤가요?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주가 안 오릅니다. KB금융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얘네들이 죽는다고 시중은행들이 올라간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시총이 지금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합친 것보다 많다. 사실 약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대가 달라졌다. 그렇죠? 인터넷 은행으로 봐야 된다. 인터넷 금융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지금 현재 주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제가 카카오뱅크 방송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카카오 주가라든가 네이버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크게 많이 밀리고 그죠? 이게 달라진다면 이런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반사이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얼마든지 카카오,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급반등의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건. 왜? 여기서 카카오가 지난 2021년도 상반기만큼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장 동력이 다한 건 아니지만 주가 상승 동력은 어느 정도, 그렇죠,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아니다. 자,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물론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뭐 15만원, 16만원 근처가 오면은 아직도 물량 처분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매도를 권해드렸어요. 뭐 지금 이제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거의 다 매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팔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니까요. 지금 이틀 펑펑 떨어진 데 대고 추격 매도에 같이 동참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다 대고 물을 탄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우리가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랜덤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왜 떨어진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비중을 보게 되면 이 테크, 이 파이낸셜, 금융 관련된 어떠한 매출 퍼센테이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5월달부터 해서 네이버 얼마 많이 올랐습니까? 카카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한 걸 다 누가 받았습니까? 개인들이 다 받았네요. 그죠? 외국인 6,600억, 기관 3,000억 매도한 걸 개인 거의 1조 원 가깝게 매수를 했어요. 이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자, 카카오, 네이버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자, 카카오를 압박하고 있는 게 금융당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당 대표도, 그죠? 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죠?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에 위배된다.
사실 카카오는 좀 다를 걸로, 저는 지금 이제 카카오랑 삼성을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삼성이 만약에 지금 카카오처럼 문어발식 확장했으면 이미 난리가 났을 거다, 이런 어떤 댓글들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카카오가 이렇게 독점, 그죠? 반독점, 거기다가 문어발, 서민들까지 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건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국에서는. 자, 정무위원회에서 카카오뱅크나 페이, 국토부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그죠? 산자부라든가 카카오, 이런 국회에서도 규제를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규제, 적당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카카오, 네이버 어찌됐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욕심내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들다. 시각을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 대한 종목, 그죠? 우리 회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카카오가 아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판 거예요. 가장 좋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택시면 택시, 뭐 저도 택시를 이용하고 뭐 대리운전 다 이용해서 정말 편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배달이라든가 뭐 손가락 몇 번 누르면 뭐 생일 선물도 보내고 쿠폰도 보내고 이체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뭐 또 국민은행에 가고 신한은행 가서 뭐 계좌 들어가, 그런 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저도 뭐 은행 간지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 상권까지 침탈한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이제 뭐 미용실이라든가 꽃배달, 교육, 카카오가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프했어요. 2017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보면, 자,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잖아요. 이제 영업이익률에서 더 급증한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는 조금 정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즉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해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카카오가 국내 대기업 그룹 중에서 아마 계열사가 2위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SK그룹이 제일 많고요. 보세요. 2018년도에 65개 있던 계열사가 2019년도 84개, 작년도에 105개입니다. 지금 2021년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117개예요. 지금도 카카오 계열사 넵튠이라고 있잖아요. 게임사. 좀 이따 나오겠죠. 넵튠이 또 무슨 게임 회사 하나 인수했다는 얘기가 오늘 또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뭐 카카오 택시부터 해서 나오네요. 그죠? 넵튠. 그 플레이 하드라고 하는 이 게임 업체를 또 인수를 합니다.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넵튠에서 플레이 하드, 이렇게 뭐 손자 회사들까지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박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쪽을 인수해 버리는, 그래서 IP를 확장하는 이런 식의 카카오 문어발식. 글쎄 규제가 아주 뭐 불가피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규제로 주가의 이틀 동안의 급락은 다소 과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죠? 17만원, 16만원, 15만원에 형성되지 않고 주가가 조정받은 어떤 시점이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주가가 급락하진 않고 이 정도로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비슷해요. 그렇죠?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현대투자연구소는 카카오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어떠한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뭐 카카오, 네이버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뭐 1대1 상담이 아니라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명쾌한 해답을 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3개월 정도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랑 잘 맞고 또 계속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한 달 동안의 결정을 해보시면 6개월, 12개월 정도 저희들이 또 소급 적용해서 연장을 해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